안녕하십니까. 부통인의 조성호 소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그 임대 관리를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자, 건물을 다 구입하는 건 좋아요. 하지만 건물 구입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딱 구입을 했으면 관리를 잘 해서 수익도 좀 벌어들이고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 아닌가요?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얘기를 좀 드려볼 거고요. 자,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. 아주 힘이 납니다. 자, 임대 관리. 자, 사실 이제 이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임차인들, 뭐 세입자 분들이죠.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 아주 좋은 분들이 잘 들어와야 돼요. 그리고 이제 뭐 또 건물에 딱 임차하신 분들이 또 장사도 또 잘 돼야 하고, 그래야 사실 또 뭐 연체 걱정 이런 것도 사실 없고, 그리고 이제 뭐 편안하게 그런 걱정을 안 하고 이 임대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자,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공실에 대한 걱정은 당연히 없겠죠. 그리고 또 월세 금액을 우리가 또 조정하는 데 있어서 높게 또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. 자, 하지만 만약에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또 연체도 이렇게 또 있을 것이고, 건물에 대한 어떤 또 장사 안 되다 보니까 나가게 되면 또 공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. 빨리 들어오지 않으면.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죠. 자,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떤 그 욕심을 좀 내서 월세만 그냥 막 올리려고 어떤 뭐 금액만 좀 높게 받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.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 마음,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아주 좋다. 자, 아주 임차인들에게 그 임대인이 조금이라도 좀 배려한다.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하게 되면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어떤 배려, 조그만 배려에도 사실 아주 감동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? 영업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살면서 아주 필요합니다. 세일즈는 진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요소요소에 필요합니다.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. 그렇듯이 말 한마디에 조그만 배려, 조그만 관심에 굉장히 큰 거를 느낄 수가 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.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, 이제 사실 어떤 그 임대 사업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뭐 대충 뭐 주먹구구시로 하면 안 되고 좀 체계적으로 아주 그냥 지능적으로 머리를 잘 사용을 해서 잘 하고 선택도 잘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해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임차인들을 상대로 해서 임대인이 아주 조그만 배려를 좀 해준다라고 하면 이 임대 사업은 아주 편안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자,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매월 아니면 이제 월세를 우리 이제 받아야 하잖아요. 받아야 하는데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수시로 파악을 하고 점검을 좀 할 필요는 있다. 장사가 잘 안 되면 연체가 될 것이고, 장사가 잘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. 자, 건물주가 사실 그 임차인들의 어떤 그 사항을 아주 잘 파악을 딱 해서 월 임대료라든지 어떤 뭐 이런 금액을 딱 이제 조정하고 책정할 때 그 사항에 그분들이 장사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 사항에 맞게끔 사실 딱 그런 부분을 해준다라고 하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워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임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처럼 그냥 무조건 월세를 높이고 기간 됐다고 올리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사항, 지금 장사가 잘 되나? 아니면 조금 안 되나?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좀 지켜보고 좀 보면 알잖아요.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맞춰서 딱 조율을 좀 해주면 그분들은 굉장히 고마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임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주변에 딱 보면은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보다도 사실
그 임대료는 어떤 그 임대료가 조금만, 아주 조금만, 많이 아닌 아주 조금만 저렴하더라도 아주 좋죠. 왜냐면 당장 우리가 어떤 공실이 생기는 것보다도 그 주변의 어떤 시세보다도 임대료가 조금만 저렴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야 한다는 거고, 그 임차인들이 대부분 이게 주위에 또 얼마고 월세가 얼마고 임대료가 얼마고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거든요. 그러면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만약에 임차에 있는 건물에 임차인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인분들은 절대 나가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죠. 왜 이렇게 좋은 데 있는 거를 나가겠어요? 안 나갑니다. 그러다 보면 주변에 사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쫙 나게 되면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또 많아질 수도 있고, 그러다 보면은 또 예를 들어서 뭐 순번대기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 좀 그 지역에서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좀 이 대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저기에 공간이 비면 내가 들어오겠다라고 나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, 그러다 보면 사실 그쪽 주변으로 해서 이제 소문이 좀 좋아지게 많이 나겠죠. 그러다 보면은 건물에 대한 어떤 가치는 당연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임대료를 다른 건물보다 주변보다 조금 낮춰서 받는다고 우리가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. 예를 들어서 1, 20만 원, 2, 30만 원 덜 받는다고 우리한테 큰 문제는 안 되잖아요. 근데 이런 걸 높임으로 인해서 공실이 생기는 거 하고, 나중에 막 연체자들이 생기는 거 하고,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. 근데 조금만 금액을 낮추더라도 그런 뭐 연체라든지 어떤 공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전혀 없고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선호하는 건물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임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편하겠어요.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금액을 조금만 낮추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좀 매각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점에는 당연히 또 이 가격 조율을 좀 해서 수익률을 좀 높이면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매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. 갖고 있는 동안에 편안하게 임대 사업을 좀 잘하면서 골치 아프게 연체라든지 어떤 공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임대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지, 세입자들 들어와 있는 분들의 어떤 그 건물에 대한 어떤 시설도 내가 아주 그냥 깨끗하게 관리를 좀 잘 해주고 한다라고 하면 아주 주변에서 좋은 건물로 인식이 돼서 절대 내 건물은 연체라든지 공실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. 자, 임대사업 이제는 체계적으로 좀 잘 관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셔야 합니다. 월세 높게 받아서 물론 수익이 높아지는 건 좋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을 잘 정리를 해서 잡아놓는다라고 하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. 자,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좀 마칠까 합니다. 자, 인터넷상에 부토연이라고 치면 좋은 정보 계속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아주 감사합니다.